안녕하세요. 홍현정입니다. 정월 대보름도 지났고 개구리가 놀라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바로 코앞인데 22대 총선 공천으로 정신들이 없네요. 그래도 봄은 올 것입니다. 새 봄으로. 지난 2월 27일에 제12차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많은 회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응원으로 총회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회 때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3.1절 제1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 기록에서 이날을 건국일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1948년 9월 1일자 대한민국 관보 1호에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도 뉴라이트 일당을 위시한 친일 세력들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건국일이라고 억지 부리고 있죠. 그리고 건국전쟁이라는 이승만 옹호 찬양 영화의 관람객 수가 90만 명을 넘겼다는데 이 다큐 같지도 않은 영화를 만든 감독은 요즘 파묘라는 영화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니까 반일 영화라고 떨고 있는데 그 이유는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독립운동가들과 같다는 거죠. 이참에 최근 국립현충원에 묻은 백선엽 묘지부터 파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사 소식입니다. 오늘 3월 1일 오전 10시 반에는 필동 임면수 선생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수원올림픽공원 내 3.1운동 100주년 조형물 앞에서 기념식을 거행하고 바로 옆 필동 임면수 선생 동상을 참배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반부터는 내가 안점순이다, 내가 임면수다 라는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 기념 공연이 수원 SK 아트리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행사가 오늘 당일이라 좀 급하지만 이 모두 시민단체 자체 행사이니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원 수요문화제가 있던 지난 2월 7일 시청 건너편 공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고 쓴 마스크가 쓰여져 있어서 진상을 알아보니 위안부 폐지 범국민행동이라는 친일단체의 김병헌이라는 자가 수원을 시작으로 전국의 소녀상에 철거 마스크 씌우기 챌린지를 시작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 주 6일 수요일에는 소녀상 앞에서의 집회를 선점해서 3월 수원 수요문화제를 방해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에 대해 수원평화나비 측은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30일 토요일에는 고 안점순 할머니의 6주기 추모제가 오전 10시에 수원연화장 추모의 집에서 거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이 의외로 항일운동과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번 달 민주사랑방에서는 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 관장님과 함께 필동 임면수 선생과 수원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민주사랑방 진행을 맡은 이사 정원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필동 임면수 선생과 수원의 독립운동에 관해서 한동민 수원 화성박물관장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동민입니다. 뭐 더 소개하시죠? 네, 수원에 지금 이제 화성박물관에 근무하고 있지만 실제 제 전공은 이제 근대사 쪽이고 그리고 근대사. 이제 석사 논문은 이제 사회주의 운동론 그런 이제 논문을 썼고 박사학위는 이제 근대 불교사를
던 거여서 남들이 봤을 때는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화성과 수원 지역과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주요한 거는 이제 근대 불교사하고 이제 수원 지역사, 독립운동사 이런 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사실은 제 고향이 그 제암리 학살 사건이 일어난 곳과 멀지 않죠. 그리고 매항리 군인 사격장하고도 거리가 멀지 않죠. 그러니까 제암리하고 매항리 삼각 지점에 저희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창 뭐 이런 이제 바닷가 쪽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주곡리에 이제 청주안 씨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주곡 1, 2는 독도박물관장을 지냈던 서지학자인 이종학 선생님. 이종학 선생님이요? 우리 바로 옆 동네 이제 동네 어르신이고 또 그 선창에 또 뒤늦게 와서 살았던 분이긴 하지만 경기도 박물관장을 지냈던 이제 강대욱 선생이라고 거기서 이제 사셨던 곳이어서 어쨌든 어릴 때부터 저 3.1운동의 이제 역사적 현장으로 인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역사를 이제 접하게 됐고 또 역사를 업으로 이제 하게 된 상황이 말이 길었습니다. 저는 선창하면은 횟집 그렇죠. 만대만 알았는데 네. 이렇게 수원에 이렇게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양심 있는 학자들이 많이 사셨던 데 같습니다. 아니 좀 촬영하기 전에 사실은 그 한동민 관장님이랑 이런저런 사담을 했는데 보니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여쭤봤더니 너무 잘하셔가지고 봤더니만 석사 논문을 사회주의 운동사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네요. 예. 저희 이제 관장님 모신 김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수원에 박물관이 꽤 있더라고요. 수원 박물관, 그리고 수원 광교박물관, 수원 화성박물관 또 있나요?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이제 국립박물관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박물관이 이제 경기대학교 안에 하나 소속박물관, 그다음에 아주대학박물관인 이제 도구박물관이 이제 기본적으로 등록박물관으로 되어 있고 국립으로 이제 국립지료원에 있는 이제 지도박물관, 이제 이렇게 있고 근래 이제 작년에 전시가 이제 개막됐죠. 국립농업박물관이 지금 현재 서호 옆에 지금 농촌진흥청 자리하고 있죠. 저는 이제 궁금했던 거는 이제 뭐 지도박물관이나 농업박물관 이제 이런 데 말고 수원에서 이제 박물관이 이제 아무튼 시에서 운영하는 게 3개라는 거잖아요. 근데 수원박물관은 각각의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원박물관은 이게 많고 수원 광교박물관은 이거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특징들을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 수원박물관은 수원의 역사, 수원의 말하면 이제 선사시대 때부터 근현대까지 이루어지는 이제 다양한 이제 역사적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수집하고 운영하는 이제 따지고자면 이제 큰 집 박물관이고요. 큰 집이요? 제일 큰 집이죠. 거기 제일 먼저.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경찰청 넘어가는 뒷고개. 그러니까 이제 경기대학교 이제 옆에 수원 외국어고등학교 옆에 성당 바로 뒤. 아, 좌측에 언덕 그렇죠. 가다 보면 좌측에 있다는 거죠? 거기가 그게 따지고 보자면 가장 박물관답고 콘텐츠가 제일 좋은데 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외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접근성이 좀 부족해서 가장 아쉽죠. 그리고 지금 이제 수원 화성박물관은 광교박물관 얘기해 주시죠. 광교박물관은 광교 우리가 지금 현재 택지 개발을 100만 평 넘게 했잖아요. 그 지역을 이제 조사를 하고 발굴을 하면서 상당한 이제 자료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묘제 같은 경우도 오래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무덤 양식들을 그대로 보존해서 그 자리를 이제 뭘 해라 그렇게 되면 상당한 이제 그 규모 부분에서 아파트나 기타 등등 개발이 안 돼요. 지금 그 광교박물관 이제 야외에 조성된 그 분묘들을 보게 되면 지금 경기도청이 있었던 그 일대에서 주로 발굴된 거여서 만약에 그거를 현존 보존을 하라 그러면 이제 개발이 안 되니까 개발을 할 당시에
이제 박물관을 지어서 이전 전시하는 조건으로 이제 개발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지금 현재 국가보안법보다 더 무서운 법이 문화재보호법이에요. 문화재보호법이죠. 그래서 이제 그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을 이제 만약에 강제하면 상당한 이제 손해가 되니까 기부 찬납을 해준 거죠. 경기도와 경기개발공사에서 수원시에다가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죠. 규모 있게 크게 짓는 거를 맨 처음에는 이제 진행했다가 점차 수익금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어쨌든 광교박물관은 광교에서 발굴되어진 자료들과 광교 지역에서 이제 수집된 민속 자료들을 중심으로 1층에 이제 상설 전시가 되어 있고 2층은 이제 사원 이종학 선생님이라고 이제 상당한 이제 2만 점 넘는 자료들을 근대 관련 자료를 기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강 민간식이라고 그러니까 70년대 문교부 장관 뭐 체육회 회장 태릉선수촌을 만들었던 그분이 수집했던 이제 근현대 자료들 3만 점을 기증받아서 그 광교박물관 2층은 사운관과 이제 소관관이라고 하는 이제 상설 전시 공간을 통해서 전시가 되어 있고 화성박물관은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제일 많이 가봤고요. 네. 성 안에 일단 있고 세계문화유산인 이제 화성을 주제로 정조 임금과 화성을 주제로 하는 특수 전문 박물관이죠. 제가 제일 많이 갔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한 7, 8년 동안은 강의실만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번 이제 싹 돌아봤거든요. 그럼 이제 부스별로 이제 거중기도 나오고 참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맛집도 이렇게 멀리 이제 이렇게 규모 있게 주차장 있는 집도 있겠지만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이제 오래된 이런 이제 교통이 편리한 곳 이런 곳이 뭐 박물관이나 기타 등등들이 위치해야 덕을 봐요. 길목이 좀 와야 돼요. 아무래도 그리고 뭐 이렇게 박물관에 관람 오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제일 많죠. 화성박물관이요. 전국에서도 지금 이제 손꼽히는 그러니까 이제 우수 박물관이죠. 예. 아무튼 그렇게 그렇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수원에 있는 화성박물관의 관장님을 뵙게 돼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자, 저 이제 올해가 이제 3.1운동 올해가 105주년인가요? 지금 그렇죠. 105주년이죠. 근데 사실 지난해 이제 올해가 3.1 105주년인데 그리고 임면수 선생님 탄생 150주년이고요. 저는 이제 올해가 상당히 뜻깊은데 근데 좀 아쉬웠던 게 지난해 여름부터 사실은 온 국민들이 반반으로 이제 나눠지는 이제 갈등의 사건이 많았죠. 현 정부가 홍범도 흉상을 뭐 이전을 하고 국군에 뿌리는 독립군이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최근에 또 이렇게 서울의 봄이라든지 기리의 김대중 이런 영화가 인기를 끄니까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상영을 하는데 청년들한테 보고 티켓을 보여주면 다시 돈을 페이백 해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독도 영유권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일제 강제징용 부분에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혹시라도. 근데 왜 우리 정부에서는 왜 알아서 기는지 뭐 요거에 대해서 아무튼 홍범도 흉상 이전으로 보는 역사 왜곡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 말씀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질문 치고는 되게 세죠. 그때는 이제 근대사를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인식과 이제 내용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홍범도 장군은 뭐 김자진 장군과 더불어서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를 통해서 사실은 교과서에 올라가 있는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홍범도 장군이 한경도 사람으로서 말 그대로 이제 가장 가난한 머슴의 자식으로
이제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가서 오랫동안 이제 의병 투쟁을 한 의병장이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뭐 독립군 가운데서도 의병으로 자기를 인식을 했던 의병장이었고, 삶 자체도 누구를 이렇게 이제 앞서서 뭐 꼭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직접 총 들고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이제 전쟁을 수행했던 말 그대로 진정한 독립운동가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의 소련에 살면서 이제 당연히 공산당이 집권한 소비에트 연방에서 살면서 당에 가입했다고 해서, 공산당에 가입했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말 그대로 지금 반공적 시각에서 빨갱이로 이렇게 매도하는 거야말로 역사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러한 이제 지금 현재적 관점에서 역사를 재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당대사를 당대인의 시각에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역사는 말 그대로 왜곡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홍범도 흉상 이전 이런 부분들은 언어 도단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논할 가치도 없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저는 보는데, 이거는 향후 우리 이제 역사를 배우는 이제 후대의 입장에서도 말 그대로 우리가 독립운동을 펼쳤던 진정한 독립운동가가 아닌, 또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전쟁이라는 부분도 독립운동가 이승만과 말 그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해서 이제 말 그대로 미군정과 손잡고 행했던 반민족적인 행위는 사실은 또 별개의 부분인 건데, 그거를 이제 자꾸 되돌리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1960년 4.19 혁명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1960년에 당대의 백성들에 의해서 이승만은 명명백백하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 인물을 지금 뭐 이렇게 되돌리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아무튼 뭐 흉상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제 위안부 부분, 네. 뭐 자발적 매춘이라든지 이렇게 떠드는 인간들, 네. 그리고 강제징용 부분을 우리 국가에서 뭐 배상하겠다 이런 분들, 현 정부는 왜 이렇게, 저는 그 뭐 이제 좀 이렇게 진보적인 사람들은 저 태생이 저 7.18에서 그런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자꾸 이슈로 덮으려고 자꾸 터뜨리는 게 아닌가. 뭐 얼마 전에 끝난 축구만 보더라도 본질은 따로 있는데 둘이 좀 투닥거리는 거 가지고 했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영상이 3월 1일 날 나가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원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의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보면은 뭐 오늘 이제 이따가 많이 나오겠지만 필동 임면수 선생님이나 김세한 선생님, 그다음에 앞에 꼭 기생자가 들어가야 되는 기생 김향화 맞죠? 그리고 그 일제 만행이 저질렀던 화성 제암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일제 강점기 때 사실은 뭐 자다 우다 이런 관념이 별로 없었어요. 다 중립을 위해서 싸웠는데, 특히나 수원 농림고등학교의 유자명이란 분, 우리는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 보니까 유자명이란 선생은 의열단 김원봉 단장이랑 같이 활동하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수원 지역 독립운동 이야기랑 그다음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타칭 좌파 그룹의 독립운동사, 이거 간단히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뭐 유명한 지금 뭐 이승만
혹은 뭐 홍범도 되게 유명한 인물들이잖아요. 독립운동 사상에서 이제 핵을 그었던 인물들인데 수원의 독립운동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고 하면 독립운동가로 포상을 받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전국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했죠. 그런데 수원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가 누구지?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김세환, 지금 임면수, 김양화, 이성경 뭐 이런 몇 사람을 꼽고 난 뒤에는 딱히 또 떠오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수원 지역의 독립운동의 특징은 뭐냐면 3.1운동에 예.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거기서 순국했던 이런 분들인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동네 옆집 아주머니 아저씨들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독립운동의 이론과 뭐 아주 이런 형태의 것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 삶 속에서 야 이건 아닌데 이런 이제 의문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공분, 이 부분에서 들고 일어나서 함께 더불어서 했던 형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수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제 특징들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한편으로는 깍쟁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수원 깍쟁이.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또 한편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지를 않으려고 하는 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선경 말고 이선경의 언니 이현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사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경. 예. 그러니까 경기도의 유관순이라고 불렸던 인물이 이제 이선경인데, 그러니까 이제 1919년 3.1운동 이후 그 이듬해 1920년에 이제 수원 지역의 학생들이 비밀 결사를 만든 게 구국민단인데, 그 구국민단에 이제 참여를 했었던 학생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경기여학교죠. 거기에 다녔었을 당시에 언니는 일본 유학을 가 있었어요. 일본 여자대학에. 근데 이제 그 이현경이 수원에 기차 타고 올 때 내 인생에서 가장 통쾌 상쾌했던 일을 이제 별건군이라는 잡지에 쓴 게 있는데, 일본인이 이 기차 두 자리 중에서 쩍 벌리고 앉아가지고 쩍벌라 쩍 벌고 이제 막 이제 조선 욕을 하는 거, 조선 사람들 욕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기차표를 끊고 온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아기를 업고 여기를 앉아야 되는데 그 일본 놈이 계속 막 이 두 자리 차지하고서 떠들고 막 하니까 뭐 말도 못하고 막 어쩔 줄 모르고 하니까 이현경이 가서 이제 정확히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을 안 듣고 막 그러니까 뺨때를 때렸어요. 그 이제 이 현경이. 그럴 정도로 이제 수원 사람들이 갖는 게 뭐냐면 의분이지, 의분, 공분. 뭔가 억울하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한 공분. 이러한 공분들이 나 자신만을 위한 어떤 게 되면 수원 깍쟁이라는 형태로 이제 이렇게 호도가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 어떤 공동체를 위한 이제 남이 손해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여하면서 뭔가 이렇게 같이 하는 거, 이 부분이 결국은 수원의 이제 독립운동을 이끌어낸 가장 큰 동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예. 그 한동민 관장님 전에 이다로 관장님이 계셨잖아요. 옛날에 한번 놀러 갔는데 아무튼 책을 한 권 주시더라고. 화성에서 독립운동하시던 박승극, 예, 평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무튼 우리가 뭐 기생 김양화, 이성경, 임면수 선생 이런 분들은 많이 하는데 이 가려진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제가 이제 앞으로 내년에 나오게 될지 후년에 나오게 될지 박승극을 중심으로 해서 박승극과 그의 동무들 이렇게 하는 책을 하나 지금 준비 중인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1919년 3.1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수원 지역의
이제 독립운동가를 꼽으라고 하면 예. 이제 김세환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20년대, 27년대까지 이제 그 민족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가장 큰 핵심적인 이제 어른이 김세환 선생이라면 27년 이제 그 신간의 운동 이후로 30년대 중반까지 34년까지 이제 수원 청년 동맹이나 프롤레타리아 예술 동맹 기타 등등 7개 단체를 이끌었던 인물이 박승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족주의 계통에 김세환 선생이 있으면 사회주의 계통에 박승극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근데 그 박승극이라는 인물이 그때 뭐 나이가 많았느냐? 20대 초반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분이 알려지지 않은 거는 이제 해방 이후에 수원 군당 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 위원장을 하고 이제 46년도 말 47년도에 이제 월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전혀 이제 금기시된 이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치열하게 살았고 모범적으로 또 이제 글도 쉽게 얘기하면 소설을 또 많이 썼어요. 그래서 소설도 이제 뭐 플롯이나 이런 뭐 문학적 기교 부분에서는 민천, 이경의 농민 소설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그 당시에 있는 그대로를 본인이 체험했던 것들을 있는 그대로 썼고 그 당시 우리 수원 지역의 사투리를 이렇게 이제 생생하게 활용한 측면에서 보면 재평가가 돼야 될 인물이죠. 그리고 꼭 박승극은 이제 한번쯤은 다시 되새겨서 우리가 또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집에 책꽂이에도 아직 꽂혀 있는 박승극 평전을 평전은 아니고 아마 이제 전집에 아니요 평전으로 나왔어요. 한 권짜리예요. 박승극이? 이다로 관장님이 주셨는데 평전이 아닌데 박승극이라고 딱 나와요. 아무튼 뭐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아쉬운 것은 수원 지역의 독립운동에 관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은 독립운동으로만 의 관점에서 박승극 선생이나 뭐 김세환 선생이나 그 다음에 수원 농민고 다니던 유자명 선생이나 뭐 이현경, 이성경 자매나 이런 분들을 진짜 독립운동 관점에서 한번 다뤘으면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수원을 대표하는 민족주의 독립운동가 김세환 선생이 있었고 사회주의 쪽에 있던 박승 선생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우뚝 서 계신 분이 필동 임면수 선생님이 아니신가. 그래서 필동 임면수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올해가 탄생 150주년인데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 기에 우리 스스로 이제 독재적인 이제 나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크게 보게 되면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보게 되면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서 서인 정권에 의해서 이제 인조 반정이 일어나고 그 서인 정권이 노론으로 이어지면서 조선 후기 내내 제일 여당이 노론이에요. 그러니까 송시열을 중심으로 하는 그 계열이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가는 거죠. 그 일부가 남인 세력이 우리가 이제 숙종 영조 정조 때 소위 이제 탕평 정책이라는 이름하에 그러니까 이제 숙종 때만 하더라도 그 뭐 남인이든 뭐 소론이든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다가 영조 정조 때 이제 노론이 완벽하게 장악을 하면서 이제 탕평을 쓰면서 정조가 어쨌든 남인들을 이제 쓰는 형태의 야당인데 그 야당들도 뭐 잠깐 이제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는 정도지 뭐 80% 이상의 주력은 노론이었어요. 그 노련이 이제 조선 시대가 끝나는 시점에 대한제국이나 일제에 이제 식민지가 될 때 그 노련 세력들이 자연스럽게 친일파가 된 거죠. 그 친일파가 다시 또 분단이 되고 전쟁이 나고 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할 때는 친미파가 돼서 지금까지도 우리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큰 틀에서 보자면 이제
대한제국 이전 우리가 이제 소위 정조가 1800년에 승하를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19세기가 시작이 되는 예. 거잖아요. 그 19세기를 자주적으로 자기 국가들을 근대화시키고 자본주의화했던 나라들은 제국주의가 된 거고, 그것을 못한 나라들은 다 식민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사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데 정조가 승하하고 나서 10년이 채 되지 않은 때 홍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1890년대까지 밀란의 시대라고 해서 끊임없이 아래로부터의 혁명적 에너지가 분출되는, 그러면 그 시기에 우리가 따지고 보자면 유럽부터의 개혁이 일어나는 게 갑오경장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20세기가 되면서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식민지로 전락을 한 거잖아요. 예. 그 상황에서 줄여서 너무 길게 나가네. 아니에요. 제가 이걸 자꾸 들어가지고, 예.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자면, 이제 동학농민 전쟁을 통한 이제 아래로부터의 혁명 이후로 우리가 이제 150년 동안 자주적인 이제 국가 건설, 이게 이제 지상의 과제이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것이 실현이 안 된 거죠. 남북이 분단된 상황이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말 이후에 이제 일제가 점차 이제 제국주의가 이제 서세동점 시대에 들어오면서 우리 이게 각각 자강운동이라는 게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임면수 선생이 훌륭한 건 뭐냐면 이제 30이 된 나이에 뒤늦게 근대학문을 배우면서 이제 근대적인 학문이 나라를 살린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통한 이제 교육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상동교회에 가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상동 청년학원에 가서 우리가 아는 백범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이준, 이상설, 뭐 지금 우리가 가장 크게 중요하고 신흥무관학교를 만드는 이석영, 이회영, 요 상동파거든요. 요때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분들이 나라가 망하니까 만주에 독립군 근거지를 마련해야 하자 해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임면수 선생도 1912년에 온 가족을 데리고 만주를 가는 거거든요. 그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부국 교육운동을 통한 이제 자강운동을 했고, 그런데 나라가 망하니까 만주에 가서 직접 무장투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바른 노선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원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리고 나서 이제 평양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풀려나서 이제 10년간 자강운동을 하고, 이제 12년에 만주에 가서 22년에 잡혀서 이제 평양 감옥에서 풀려나서 돌아와서 이제 나머지 30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평생을 말 그대로 이제 애국적 자강운동, 무장투쟁,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는 이제 밀립대학 운동이나 이제 종로교회나 삼일학교의 다양한 이제 문화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어찌 보면 가장 모범적인 이제 삶을 살았던 존경할 만한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 있어요. 만주에 이주하셨다가 네. 잡히시고, 그렇죠. 옥고 치르시고, 그 다음에 수원으로 다시 이제 그렇죠. 오신 때가 대강 그 22년 말에 이제 수원에 오셨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몇 월 며칠 날 나왔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평양 감옥에 있는 자료들을 봐야 되는데, 이미 이제 6.25 때 다 폭파가 돼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은 아닌데, 그러니까 22년도 잡힌 사진이 있고, 그리고 했던 23년에 수원에 와서 이제 활동한 신문 기사를 이제 역으로 검토해 보면 22년 말 내지는 23년 초에 이제 돌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 이제 돌아왔죠. 그러면 1912년 이후에 국권 창찰되고 이후에 만주로 가셔서 거기서 활동하시다가 옥고 치르시고 22년도에는 이제 수원으로 다시 정착을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교육운동이라든지 문화 뭐 이런 활동을 하시고. 그럼 삼일학교는 관계는 초창기 어떻게 되는 거죠?
삼일학교는 이제 1902년에 그러니까 이제 종로교회 지금의 그러니까 예. 종로교회 전신이 이제 수원읍 예. 예배당, 뭐 수원 예배당, 수원부 예배당이라고 해서 장안동에 지금 이제 연포갈비 바로 옆에 거기에 이제 원래 이제 교회하고 학교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학교를 처음 만든 거지. 매일 학교 형태로. 그러니까 교회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선교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 사업과 의료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는 가장 큰 이제 동력이 선교 사업의 핵심이 학교 만들고 병원 만들어서 그 근대적인 어떤 것들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일반인들이 훌륭한 거다라고 받아들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매일 학교를 만들면서 이제 이제 소당 같은 형태로 맨 처음에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 교회에 애들 보내는 게 떨떠름하잖아요. 근데 이제 잘 안 되다가 1906년에 지금 종로교회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옮겨오면서 수원 지역 유지들이 대거 이제 참여를 해. 그때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하영 선생, 김세한 선생, 임현 선생이 이제 그 삼일학교를 이제 다시 활성화시키는 거지. 그 중에 이제 7명이 삼일학교의 설립자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중석 뭐 이런 양반들이. 그때 임현 선생이 학교의 교사로 들어가서 삼일학교의 교감 대리 교장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1909년까지. 그 삼일학교가 그럼 세워진 지가 그럼 언제로 보는 거예요? 120년이죠. 그 1902년이죠. 1902년에 그 교회 안에 시작한 있는 학교. 무슨 이렇게 주일학교 뭐 주일학교라 매일매일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일요일만 쓰는 거고 평일날은 텅 비잖아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매일학교 같은 형식으로 1902년에 있었고 1906년도에 종로교회 쪽으로 와가지고 와서 거기서 계속 삼일학교가 있다가 지금 매양동으로 오는 건 1923년에 23년에 아담스 기념관을 지으면서 이전에 오는 거고, 그러니까 삼일 여학교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종로교회 안에 남학교 여학교를 같이 이제 휘장 쳐놓고 가르치다가 삼일 여학교는 이제 신풍동에 가서 이제 있다가 1913년에 지금 매양학교 자리로 먼저 오는 거지. 삼일 학교라는 삼일이란 호칭은 언제부터 썼나요? 처음부터 삼일학교를 쓴 삼일학당이라고 하는 게 1903년부터 이제 명칭을 쓰는데 그거는 이제 삼일운동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성자, 성부와 성신의 이름으로 삼위일체의 삼자와 일자를 삼위일체의 삼일이었어요. 저는 몰랐네요. 그런데 이제 일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일운동의 핵심적인 역할들을 삼일학교에서 했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삼일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1940년에 삼일학교 이름을 바꾸라고 해가지고 그 매양학교는 그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38년에 일본 놈들이 삼일 여학교를 이름 바꿔. 그래서 매양 여자 그래서 매양여고가 그래서 매양여고 간 거고, 3일은 너희 기분 나쁘어서 40년에 이제 8달 심상 소학교로 이름을 바꿨다가 해방이 되고 난 뒤에는 매양은 매양 괜찮네 그래서 매양 쓴 거고 3일은 다시 45년에 되돌아온 거지. 저는 지금도 사실은 3.1학교가 3.1운동과 관련이 있는 줄 알았더니만 3.2일체에서 일단 출발을 했었네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나 그 당시 3.1운동 이후로는 3.1 정신을 면면하게 은근하게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그래서 3.1학교의 학생들은 3.1학교가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학교. 그리고 또 이번에도 교가를 또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곡가를 신일 작곡가가 만들었다고 해서 그럴 정도로 3.1학교에 또 자부심이 남다른 게 있죠. 그 해방 이후에는 아무튼 3.1학교가 3.1일체가 아니라 3.1 독립운동을 기리는 학교라고 다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수원 사람이지만 우리 수원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는 게 그 수원 시청 앞에 옛날에는 그 올림픽 공원이라 그랬죠. 그 앞에 3.1운동 100주년 기념 우리가 조형물을 건립하고 필동 임면수 선생 동상을 건립했는데 이게 사실은 국가에서 한 게 아니라 시민 선거를 했거든요. 요 과정 한번 저도 되게 아무튼 이거 촌에 있는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거든요. 한번 그 설립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게 이제 임현 선생이 이제
온 재산을 이제 기부하고 3.1학교에 기부하고 예. 만주로 이제 돈 될 거는 다 가지고 이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고 나서는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30년에 돌아가시면서 불행하게도 여기 세일동에 있는 공동묘지에 이제 무덤을 쓰게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세류동 일대에 신곡초등학교 일대에 있었던 건데 거기에 택지 개발이 되니까 공동묘지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64년 탄생 이제 90주년이 되는 64년에 그 당시에 이제 이병희 국회의원 네. 3.1 출신이기도 하고 그때 이제 시민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임명 선생 묘가 사라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 운동 차원에서 그 묘비를 3.1학교 교정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이제 무덤은 이미 벌써 이제 탈굴이 돼버렸으니까 흙밖에 안 남았지만 그 묘비를 3.1학교 교정에다가 옮겨서 그 묘비를 3.1학교에서 계속 이제 있었죠. 그러니까 3.1 정신을 기린다는 의미에서 그랬는데 그 묘비가 학교가 또 이제 계속 이제 상고 공고가 생기면서 학교가 계속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묘비가 건물이 생기니까 여기로 옮기고 제가 보기로 4번째 옮겨졌거든요. 3.1학교 교정 안에. 그리고서는 이제 90년에 이제 애족장을 받으시면서 이제 대전 현충원에 이제 안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묘비가 학교 안에 있으니까 후대 교장 선생님들이 그 의미를 모르고 야 이거 좀 그렇다. 땅에 묻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옳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해서 그러면 박물관으로 가져오는 걸로 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임명 선생에 대한 재정립을 하면서 이제 광복 70주년이 되는 2015년에 예. 시민들의 힘으로 동상 건립을 하자.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임면수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열심히들 돈을 모아서 88 올림픽 개최를 기념하면서 만든 88 올림픽 공원 안에 조각공원 형태로 이제 있었으니까 예.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거기에 이제 임면 선생 동상을 이제 씌워지니까 예. 거기다 아주 높지 않게 같은 일반 우리 이제 사람들이 편안하게 임면 선생을 친근하게 볼 수 있는 이제 단을 높지 않게 한 그런 모습으로 친근하게 저희가 조성을 해서 지금 뭐 자랑스럽게 저희가 또 우리 당대의 어떤 조형물 가운데서는 의미 있는 것으로 뭐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수원이 옛날부터 되게 보수적인 동네인데 지방선거가 되면서 개혁적인 시장이 되니까 이러한 일들이 네. 진행됐다 생각하는데 그 수원 연화장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 작은 비석 추모비 네. 같은 경우도 임면수 선생 동상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뭐냐면 시와 행정에서는 부지를 좀 제공하고 네. 그리고 노무현 작은 비석이라든지 임면 동상 같은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 성금으로 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이제 지방 자치 그렇죠, 시대의 올바른 행정과 네, 올바른 맞습니다. 시민들의 모습이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거의 마지막으로 가는데 올해가 이제 아무튼 임면 선생님 150주년 기념 사업이 이제 벌어지는데 네. 행사들이 어떤 게 벌어지고 그리고 어떠한 의미 때문에 이런 행사들이 벌어지는지 요것 좀 한번 좀.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수원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독립운동가가 임면 선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이제 애국적 자강운동과 만주에서의 무장투쟁 이렇게 동시에 두 개를 하는 사람들이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실상은 또 이렇게 몇몇 사람들을 빼놓고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면 선생을 올바르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인식의 폭을 넓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단순하게 뭐 이렇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가서 만날 수 있는 이제 공간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하자는 내용인데, 우선 일단은 이제 수원박물관에서 학술 심포지엄을 이제 임효 선생과 관련된 독립운동 기타 다양한 형태로 해서 학술 심포지엄을 이제 가을에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앞당겨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원의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이제 순회 전시를, 그러니까 그 임효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찾아가는 이제 전시, 이거를 이제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이제 여러 강사분들을 이제 이렇게 배치해서 이제 강연들을 가서 해주는 그거 거. 좋죠. 네. 찾아가는 역사 교육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제 자라는 학생들에게 지금 이제 시간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수훈의 강연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임효 선생이 이제 북수동에 태어나서 이제 태어났던 장소,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셔서 사셨던 집이 동창당 한약방 그 자리거든요. 지금 이제 수원천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임면 선생의 이제 부인이었던 전현석 선생이 살면서 돌아가셨던 부분이 종로교회 바로 옆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계되어졌던 장소들을 찾아가는 이제 우리 수원 안에서의 답사.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립현충원에 모셔졌지만 한 번도 우리가 대전현충원을 찾아가서 참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겸사겸사 대전현충원에 독립운동가들 여러분들이 모셔져 있으니까 독립운동가 묘역도 한번 볼 겸해서 또 참배하고 그 인근 지역에 뭐 천안이나 그 일대에 독립운동과 관련된 유적지를 탐방하는 이제 국내 답사.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산이 좀 이제 소요돼서 각 학교의 동창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모금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임효 선생이 만주에서 활동했던 삼원보를 비롯해서 신흥무관학교의 이제 분교였던 양상학교 자리,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을 하면서 길림에서 잡혔던 곳,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만주에서의 독립운동 현장을 이제 답사하는 부분을 이제 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 중이죠. 그리고 당장 이제 3.1절 날 이제 임효 선생 동상 앞에 참배하는 거, 그리고 이제 8.15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임면수 선생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이제 수원의 시향 있는 합창단이든 임면수 탄생 150주년 기념 음악회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해나가면서 크게 돈은 안 들면서도 의미부여를 하고 나름대로 효율적인 행사들을 통해서 이제 임면수 선생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반인들에게 아주 친근하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행사들을 지금 이제 꿈꾸고 있습니다. 예. 뭐 생가턱 복원이나 뭐 이런 거. 생가턱 복원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이제 이런 거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스마트 관광이라는 맥락에서 우리가 핸드폰을 딱 켜고 이제 거기에 가면 그 이제 생가와 관련한 내용들이나 인명들이 딱 나와서 내가 이거 보고 뭐 다운을 받으면 이제 저장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뭐 이렇게 국내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역사 교육이라든지 국내 답사, 근데 국외 답사,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는 뭐 계승사업회도 이렇게 같이 가려고 이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돈 조금씩만 더 내서 돈 내서 가야죠. 그리고 이왕이면 조금 남겨가지고 학생들을 좀 자부담 없이 이렇게 데려가는 이런 그게 이제 어른들의 모습이겠죠. 오늘 바쁘신 와중에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한덕민 관장님의 인사말 한 10초만 듣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중심은 경기도예요. 그러니까 1,400만이 넘는 인구가 사는 동네가 경기도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과 예산이 투여되고 있죠. 그러면 경기도의 수부도시
도청 소재지는 어디죠? 예, 수원입니다. 그러면 테스형,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중심은 어디라고요? 네, 수원입니다. 그 수원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수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공분과 의분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또 민주화 계승 사업으로 연동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계승사업회 회원으로 이제 끌어들이고, 더욱더 훌륭한 수원 사람들의 이제 깍쟁이 같은 수원 사람들을 진짜 깍쟁이가 뭔지를 보여줄 수 있게 만드는 계승사업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2024년 3월 민주사랑방 한동민 관장님의 사자옥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섞어 나가시는 사자옥 같은데요.